공식 선거운동 기간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했습니다. 강현욱 전 지사는 안철수 후보 지지를, 천여 명의 여성은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등 전북 민심 잡기가 치열합니다. 연휴와 축제로 모처럼 지역 경기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여행 주간인 2주 동안 550만 명이 전북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당 노동 행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노동절을 맞아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를 점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권 뉴스입니다. 127년 전 오늘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익을 지키자는 움직임이 메이데이, 바로 노동절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현실이 참담합니다. 보도에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김제의 한 식품 공장에서 일해온 필리핀 출신의 34살 조지 씨는 다음 주 고향으로의 출국을 앞두고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아직까지 2달치 월급과 퇴직금 약 500만 원을 받지 못했는데 업주가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Spend what they need. For example, is for my children. They can buy what they need, food, like for example in hospital. 익산시 황등면의 석재공단. 돌가루를 뒤집어 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스크 하나 없이 작업에 한창입니다. 최근 이곳에서는 석재 공장을 운영하는 한 부부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정해진 업무 외에 마음대로 부려먹다 부당 노동 행위로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들과 같이 노동사각지대에서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부당 노동 행위 건수는 최근 2년간 도내에서만 40여 건에 이릅니다. 일반 시민들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많이 우리 접할 수 있고 볼 수 있는데 그냥 먼 곳에서 온 이웃 아저씨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노동의 가치는 인종 또는 국적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지만 차별 행위가 여전한 만큼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세계 노동절 기념 전북조직위원회는 오늘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기념대회를 갖고 한국이 OECD 국가 가운데 노동시간이 2번째로 높고 산업재해 사망률은 세계 1위로 노동자들의 현실이 참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올해 발생한 LG U+ 현장 실습생 죽음은 한국 노동 현실의 참담함을 드러낸 것이라며 재벌체제 해체와 최저임금 1만 원 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절이 낀 황금 연휴 사흘째인 오늘 도내 봄축제장이 붐볐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물론 봄꽃 축제장마다 전국에서 나들이 인파가 이어졌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영화의 거리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방문객들로 북적입니다. 인디밴드의 흥겨운 음악에 어깨가 들썩이고 함께 찾은 친구들과 수다꽃을 피우며 일상의 피로를 잊어봅니다. 평소 쉽게 접하기 힘든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상영을 기다리는 시간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여기 오니까 축제 분위기라서 되게 재밌고 그리고 평소에 접해보지 않았던 영화 장르라 가지고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기대도 됩니다. 황금 연휴를 맞이는 한옥마을도 활기가 넘치긴 마찬가지입니다. 알록달록한 한복 차림에 고풍스러운 한옥을 걸으며 여유로움을 찾아봅니다. 근로자의 날이라 이제 일주일 쉬어가지고 수원 살거든요. 전주로 나들이 왔는데 생각보다 사람 많긴 해도 재밌는 것 같아요. 선홍빛 꽃잔디가 언덕을 따라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꽃내음이 가득한 동산을 거니르며 절정에 이른 봄을 만끽합니다. 모처럼 가족과 함께 꽃구경을 나와 사진 속에 소중한 추억을 담아갑니다. 이런 날 나오니까 쉬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꽃도 보고 아이들하고 또 그냥 같이 걷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즐겁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아 이번 주에도 봄축제가 이어집니다. 지리산 바래봉에선 이달 중순까지 철쭉 군락이 상춘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고창 청보리밭과 군산 꽁당보리, 김제 추억의 보리밭 축제가 향수와 추억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이처럼 황금 연휴 기간 밀려드는 관광객에 침체됐던 지역 경제도 모처럼 반색했습니다. 자치단체들도 할인 혜택을 늘리는 등 관광객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노동자만 쉬는 반쪽 휴일이지만 관광지마다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밀려드는 손님이
상인들은 그저 반가울 뿐입니다. 손님들이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한 2배 정도 이렇게 많이 사다 주시는 것 같아요. 관광업계가 모처럼 한박 웃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2, 3일만 휴가를 내도 길게는 일주일 정도 쉴 수 있다 보니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많이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보다는 3배 정도는 더 많이 방문해 주시는 것 같고요. 특히나 부산에서도 1박 2일 일정으로도 3배, 5배 정도 많이 와 있어갖고. 전주 한옥마을은 주말과 휴일 동안 10만 명가량이 방문했고 체험형 놀이공간인 임실치즈 테마파크에는 1,700명이 다녀가면서 체험객을 추가로 받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관광객이 몰리다 보니 숙박업소는 대부분 예약이 끝나 방을 구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국제영화제랑 연휴 기간 겹쳐가지고 가족 단위 관광객분들이 많이 지금 호텔 예약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5월 3일, 4일, 5일 정도는 지금 만실이 된 상태시고 다음 주까지 2주간 이어지는 봄 여행 주간에는 전년 대비 100만 명 이상 늘어난 550만 명이 전북을 찾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맛집과 숙박업소, 상점 등의 가격 할인을 적극 유도하며 실속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할인과 공연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방문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만원의 축제 관광지를 둘러보는 순환 관광버스 등 여행 상품들도 호응 속에 판매되고 있어 황금 연휴 기간 지역 관광업계의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처음으로 전북을 찾았습니다. 도내 표심 경쟁이 치열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지지 선언도 잇따랐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을 주로 돌며 보수층 결집에 주력해온 홍준표 후보가 전북을 찾았습니다. 영남과 수도권에서 안보 이슈를 부각했던 것과 달리 처갓집을 부안해둔 전북의 사위라며 개인적인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대선 후보 나온 사람 쭉 보십시오. 전북 도민이 한 사람 있는가? 내가 1년 4개월 동안 전라북도 도민을 했고 또 전라북도 사위고. 홍 후보는 새만금에 대해 중국의 홍콩처럼 기업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치안과 환경을 제외한 모든 규제를 풀고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을 끌어들여 인구 200만 명 도시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20% 이상 지지가 있어야 추진하겠다고 말하는 등 표심과는 동떨어진 인식을 보였습니다. 전북은 20% 정도는 밀어줘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호남 민심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도 잇따랐습니다. 강현욱 전 전라북도지사는 안철수 후보가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략기지로 만들 후보라며 중앙선대위 새만금 고문직을 수락하고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새만금을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소신과 진정성을 가진 후보가 있다면 거기를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여성당원을 비롯한 전북 지역 여성 1,101명은 문재인 후보가 성평등과 여성의 고위직 진출 등을 보장할 후보라며 지지를 표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여성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차별이 사라지고 남녀 모두가 평등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종반전으로 접어든 대선. 각 당 도당은 도내 시군을 돌며 집중 유세에 나서는 등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문재인 후보는 전북에서 표만 필요할 뿐이라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의 발언은 사실 왜곡이자 억지 부리기라며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서 전북은 관리 대상일 뿐이라며 안철수 후보가 돼야 전북 중심의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반대 전북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양국 정부가 국내 대선 전국을 틈타 기습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고
사회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요구한 것은 주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 현장 맞춤형 이공계 인재 양성 사업과 차세대 공학 연구자 육성 사업 등에 전국에서 19개 사업단을 선정했는데 도내에서는 전북대학교 한 곳이 차세대 분야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폭적인 재정 지원이 뒷받침된 탓에 현장 맞춤 사업 2.3대 1, 차세대 사업 3.8대 1 등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난달 평균 기온이 1973년 전국적으로 확대된 기상 관측 이후 4월 기온으로서는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달 16일 임실은 최고 기온 28.9도로 관측 이후 4월 기온으로는 세 번째로 높았으며 같은 날 남원은 29.1도로 다섯 번째, 장수는 27.5도로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수인성과 식품 매개성 전염병이 우려됨에 따라 도보건당국이 오늘부터 10월 중순까지 비상방역 근무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20세 이하 월드컵 전주 경기를 앞두고 의사 환자 발생에 대비해 사전 차단과 방역 활동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좋은 한우를 싸게 살 수 있는 한우 숯불구이 축제가 오는 4일부터 사흘간 완주 고산 미소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한우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질 좋은 한우 고기를 최대 35% 싸게 구매해 숯불 구이존에서 바로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도내 동부 권역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8월 진안에 대기오염 측정소가 설치됩니다. 대기오염 측정망이 설치되면 기상은 물론 황사와 미세먼지 등을 실시간 관찰할 수 있고 측정된 대기오염 물질 농도는 길거리 전광판에 공개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